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참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화살촉을 보며 얼마 전에 범죄자 출소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마지막 회에선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옥은 사람이 무언가를 옳다고 믿기 시작하여 나오는 집단 광기를 정말 무섭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해서 많은 피해를 줬던 타진요 사건이나 김보름 노선영 사건, 마이클 잭슨 방한 반대 사건 등 집단 광기라고 불릴 만한 사건 등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레전드가 되었다고 할 만한 집단 광기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수지 성추행 마녀 사냥 사건입니다. 2014년 수지는 같이 스프라이트 샤워 하실래요? 라는 멘트의 광고로 스프라이트 여신이 되었는데요. 이 광고가 많은 인기를 모으자 아예 스프라이트 물총 축제라는 행사까지 엽니다. 그런데 이 직캠 하나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데요. 수지의 다리를 사회자의 손이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이 되고, 사회자가 수지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느낌의 순간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로 수지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사람들은 이 사회자를 성추행 범이라고 낙인 찍어버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플을 달기도 하고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으며 신상을 털기 위한 노력까지 합니다. JYP에선 바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요.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고 수지도 기분 좋게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JYP가 이를 덮기 위해 이런 해명을 한 것이라 주장했고, 수지는 힘없는 피해자이라는 논리로 이 사회자에 대한 비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공개되며 모든 비난은 완전히 사그라드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인데 스쳐 지나가는 장면도 전혀 의도가 보이지 않았고, 두 번째 순간 역시도 사회자의 손과 수지가 굉장히 거리가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오히려 마녀 사냥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들이 커뮤니티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짤에 딱 어울리는 사건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은 월드컵 재경기 청원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는 월드컵의 본선에는 어떻게든 항상 진출하다 보니 언제나 목표는 높았지만 2002년에 4강 외에는 2010년 16강에 한번 올라간 것 외에 전부 32강에서 탈락했었는데요. 그래도 월드컵 시즌만 되면 뭔가 이번엔 다르다는 설레발과 함께 온 국민이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대가 컸던 월드컵을 꼽자면 바로 2006년 독일 월드컵이었을 텐데요. 이미 4년 전에 4강을 갔던 전력에서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고, 아드보카트 감독이 히딩크의 뒤를 이을 명장으로 칭송되었으며 뭔가 조편성도 어느 정도는 유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경기이던 토고를 이기고 두 번째 상대인 프랑스전에서 박지성의 골 덕분에 무승부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16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했는데요.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만 잡으면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스위스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었고 그렇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최진철의 파울로 인한 프리킥으로 한 골을 먹게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한 골이라도 넣기 위해 노력하지만 후반 30분에 두 번째 골을 먹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굉장히 석연찮았는데 해당 골을 넣은 알렉산더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았었고 부심까지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지만 골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축구의 규칙상 부심이 오프사이드 깃발을 들었더라도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는 이상 계속 경기를 진행해야 함에도 한국 선수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고 이훈재 혼자 막다가 골을 먹은 건데요. 물론 우리 선수들의 투지는 굉장했고 이후로 여러 번 골대를 맞추는 등의 슛을 했지만 결국 2대0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잘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격 중에 주심의 다리를 맞아 공이 딴 곳으로 가는 등 이 경기는 정말로 경기 하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석연치 않은 장면들이 많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전 국민이 분노합니다. 저도 굉장히 화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들은 스위스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오프사이드가 맞냐 아니냐로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었던 게, 골을 넣은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긴 있었지만 그 선수에게 공을 넘겨준 건 스위스 선수가 아니라 한국 선수인 이호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한민국은 이게 옵사이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매장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당시 축구 해설로 탑에 위치해 있었던 신문선 위원도 이게 오프사이드가 아니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바로 SBS가 귀국하라는 조치를 취해 다음 경기는 중계는 하지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정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파에선 해당 골에 대해 오프사이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처음엔 옵사이드라고 판단했지만 조사 결과 옵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결론 지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도 했는데요. 바로 재경기 청원 루머였습니다. 피파 공식 홈피에서 24시간 안에 500만 명 이상 서명하면 재경기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는 괴소문이 하루 동안 대한민국을 덮친 건데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파 공식 홈피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였고 피파는 아예 한국 IP를 차단하는 초강수를 두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스위스 관광청에도 사람들이 몰려가서 댓글 테러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18년 독일전에서 김영권이 독일을 상대로 넣은 골 당시의 상황과 당시 스위스 골의 상황이 똑같이 수비수를 맞고 공격수에게 패스된 상황이었지만 김영권의 골에 딴지를 거는 국민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했던 우루과이와의 16강 전에서도 심판의 오심이 몇 개 나왔고 결과적으로 패배했는데 이때도 재경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던 걸 보면 그때도 이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 장면을 가지고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로 엄청난 논란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오히려 그 직전 패스인 이 패스가 오프사이드였던 건 반전이자 아이러니입니다. 다음은 만민중앙교회 MBC 습격 사건입니다. 1990년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사이비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무한단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목사 역시도 문제가 많아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음주는 물론이고 여러가지 범죄들을 저질러 16년의 징역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MBC에선 1999년 PD 수첩을 통해 해당 교회의 여러 문제점을 방송을 하기로 하고 예고편도 내보내는데요. 교회 신도들은 방송 중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목사의 사생활 부분을 삭제하고 방송하라고 판결하여 그 부분만 삭제하고 방송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방송날이 되자 정말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PD 수첩의 방송 시간인 10시 30분이 되자 갑자기 교회 신도 2천여 명이 MBC를 습격한 것입니다. 밤이다 보니 야근하는 직원밖에 없던 MBC는 성난 신도들에게 본진 터리를 당하는데요. 신도들은 기물을 부수기도 하고 심지어 야근 중인 직원을 납치하고 폭행까지 합니다. 결국 PD 수첩은 방송 시작 8분 만에 방송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얼룩말 생태 다큐로 대체 방송됩니다. 습격 1시간 10분 만인 11시 40분쯤이 되어서 700여 명의 경찰이 MBC에 투입되어 신도들을 끌어내고 나서야 MBC는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와도 신도들은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빡친 MBC는 다음날 뉴스데스크를 거의 만민중앙교회 특집으로 편성하였고 오히려 그날의 뉴스데스크는 KBS를 이기고 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까지도 하는데요. 뉴스데스크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날 틀지 못한 PD수첩을 방송하였고 이 PD수첩 역시도 39.6%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며 역대 PD수첩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합니다. 결국 해당 습격을 주도한 주동자 부목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MBC는 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 약 7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신도들이 한방에 주조정실로 들어온 이 사건에서 깨달음을 얻었는지 2014년 MBC가 이사간 상암 사옥은 거의 던전 수준으로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딱 20년이 된 2019년 PD수첩은 다시 한번 만민중앙교회 편을 방송하는데요. 20년 전에 법원 명령으로 삭제했던 목사의 사생활 부분까지 포함한 방송을 하여 20년 동안 칼을 간 군자의 복수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정말 군중심리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지 고민해도 언제 이렇게 휩쓸릴지 모를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